내면 성장을 위한 마음 언어 배우기 이제 인지편입니다. 먼저 강의 목차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내면 성장에 관한 기초 이해와 언어, 기억에 대해서 살펴본 거죠. 자, 오늘은 인지에 관한 기초 이해를 할 것입니다. 들어가기 전에 이 마음 언어 배우기에서 마음 언어를 이해하려면 우리가 언어를 시작으로 해서 기억을 거쳐서 인지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기억하시죠? 자, 그래서 이 인지가 다른 요소들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인지에 대한 의미부터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인지는 한자어죠. 이렇게 한자어인데 영어로는 cognition이라고 합니다. 사전에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네요. 어떤 대상이나 사실을 느낌으로 알고 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분별한다는 거죠. 판단하는 거죠. 결국은 분별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인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얘기는 심리 자극을 받아들이고 저장하고 인출하는 일련의 정신 과정이다. 지각, 기억, 상상, 개념, 판단, 추리를 포함하여 무엇을 안다는 것을 나타내는 포괄적인 용어로 쓴다. 인지란 이 단어 자체가 일상에서 자주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간혹 TV나 이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이들의 경우에 사실 인지란 단어 자체를 사용한다는 것만으로도 인지가 발달되어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지는 왜 이렇게 포괄적인 의미를 지니느냐 하면 인지 자체가 삶의 숨을 쉬는 것처럼 정신의 숨처럼 작용하고 있는 건데 이 인지라는 단어가 이러한 다양한 단어들과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그래서 인지가 그런지를 한번 살펴볼 예정이고요. 자, 비슷한 말로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자어로 이 인식은 식과 지, 즉 인지의 지와 다른데 어떻게 다르냐? 일상에서는 거의 비슷하게 사용되고 있어요. 영어로는 둘 다 cognition입니다. 근데 나중에 인지와 인식이 삶 속에서 어떻게 다르게 사용되는지를 한번 살펴볼 예정이니 지금은 그냥 인식과 인지가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앞에 강의에서 외부 인식 능력과 내면 인식 능력 중요하다고 했는데 여기서 인식을 인지로 바꾼다면 지금부터는 인지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같은 의미니까. 자, 넘어가 볼게요. 자, 이것은 앞에 사전적 정의로 이렇게 정리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인지가 이 정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한다든지 무언가를 파악한다든지 또는 자각한다든지 하는 이 단어들도 바로 인지라는 단어의 군에 속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인지란 단어는 다양한 다른 단어와 연결되어 있는데 마치 기본 원소처럼 작용합니다. 이 인지가 다른 단어들의 구성 원소라는 거죠.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엔 생활 속 인지 도구, 인지를 돕는 도구를 찾아보라고 제가 이 슬라이드를 마련했는데 오프라인 강의에서는 시간을 들이고 한번 찾아보라고 하는데 온라인 강의에서는 지금 그걸 할 수가 없네요. 한번 찾아볼게요. 자, 이렇게 생활 속에 인지를 돕는 도구들이 많이 지금 적혀져 있는데 단어들이 여기에서 이제 흰색들을 전에 이 언어가 중요한 인지를 돕는 도구라는 사실 동의가 되십니까? 언어를 통해서 무언가를 인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언어 능력이 인지 능력의 아주 큰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인지가 발달해야 언어 능력도 발달하고 또 언어 능력이 발달하면서 인지 능력이 발달하는 거죠. 책도 결국은 인지를 돕는 도구죠. 수천 년 전에, 수백 년 전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책을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되니까 인지하게 되는 거죠. 아는 거죠. 인지가 안다라고 했으니까. 자, 몸 안에 있는 소리를 듣는 것들 이것도 또 인지입니다. 자, 이것도 인지인데 청진기 그죠? 그리고 돋보기 같은 경우는 눈으로 보는 거죠. 안경도 그렇고 현미경 소리 듣는 이 보청기도 신호등도 인지 돕는 거죠. 신호등 횡단보도를 건널 때 건너야 될지 말아야 될지 차가 가야 될지 서야 될지에 대해서 멀리 있는 사람과 무전기로 대화를 나누는 것 이것도 인지를 돕고요. 가스가 누출됐는지를 감지하는 이 가스 감지기도 다 인지 도구입니다. 휴대폰은 말할 것도 없고요. 멀리 있는 사람과 얘기도 하고 인터넷에 연결해서 정보를 보는 것
이 온습도계 같으면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온도나 습도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죠. 사람의 감으로 온습도를 측정하는데 이건 사실 힘든 거죠. 혈당계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이 다 인지를 돕는 거죠. TV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 있는 물체를 감지하는 거 레이더죠. 엑스레이 같으면 몸 안에 있는 상태를 지금 보는 건데 이것도 인지를 돕는 도구죠. 앰프는 소리를 증폭시키고 소리를 내는 이런 것들을 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것도 다 인지를 돕는 도구죠. 리트머스 시험지, 산성인지 알칼리인지 어느 정도인지를 아는 거죠. 컴퓨터 모니터도 마찬가지고요. 지진계도 그렇고. 이처럼 인지를 돕는 도구가 이렇게 많습니다. 생활 속에 찾아보시면은 온통 인지를 돕는 도구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결국은 우리의 삶이 인지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깨어있는 동안에 인지작용이 계속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데 왜 인지에 관해서 교육 과정에서 인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지 않을까요? 참 신기한 일입니다. 자, 이번에는 소믈리에라는 포도주 감별사를 통해서 인지가 무엇인지를 한번 이해해 보고자 합니다. 포도주 감별사는 기본적으로 포도주라는 그 대상을 먼저 인식을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몇 년산, 어디에서 난 포도주다 뭐 이런 것들을 아는 거죠. 그래서 감각을 통해서 먼저 압니다. 감각을 통해서 맛을 알고 색을 알고 그 다음에 향도 알고 혀에 느껴지는 촉감도 느끼는 거죠. 이 감각이 고도로 발달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이 감각이 고도로 발달한 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내면 세계에다가 저장을 하고 다시 인출을 해서 써야 되는데 내면 세계 인식 능력이 뛰어난 거죠. 기억을 인지하는 능력인데 비언어적 기억의 감각적 기억을 인지하는 거죠. 자기가 지금 맛보고 있는 포도주의 맛과 예전에 맛본 그 맛과 같은지 다른지를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정서적 기억도 연결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이 포도주가 주는 느낌, 정말 좋아, 대단해, 이 산뜻한 느낌,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는데 무겁다, 가볍다, 가치적 기억도 같이 들어가 있죠. 좋다, 나쁘다도.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몇 년산 어느 지역에서 난 포도주다라고 언어로 표현되는 거죠. 자, 그래서 소믈리에는 이런 외부 세계 인식 능력, 내면 세계 인식 능력, 즉 인지 능력이 발달된 사람이죠. 그리고 그 중에 기억이 이렇게 또 중요하고요. 요 슬라이드는 예전에 강의한 내용인데 실제 왜 제가 앞에서 언어에서 시작해서 기억에 대한 내용을 다뤘는지 이해하실 겁니다. 만약 이 강의를 처음 듣는 분들은 앞에 강의를 들으셔야 이 그림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즉 언어적 기억과 비언어적 기억 능력이 내면 세계 인식 능력과 연결된다라는 얘기죠. 자, 다음 슬라이드는 대장금에 대한 얘기인데 십수년 전, 한 20년 됐나요? 이 한국 드라마인데 여기에 이제 대장금의 한 대사가 대단히 유명해져서 사람들 사이에 입에 오르내렸죠. 여기 계신 분이 정상궁이고 여기 이 어린아이가 아기 어린아이 장금이 역할을 하고 성인 장금이죠. 자, 요거는 뭐냐면은 정상궁이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락관에 들어와서 전문가가 되기 위한 과정을 밟고 있는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죽순채를 주고 먹어보고 양념으로 무엇이 들어가 있는지 맞춰보라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이럴 때 장금이만이 홍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게 참 신기해서 정상궁이 어찌 홍시라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장금이가 저는 제 입에서는 고기를 씹을 때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나서 홍시라 생각한 것이었는데 이 대사가 아주 유명했죠. 그래서 정상궁이 칭찬을 하는 거죠. 오, 타고난 미각은 따로 있었구나. 그렇지, 홍시가 들어있어. 홍시 맛이 난 걸 생각으로 알아내라 한 내가 어리석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장금이의 인식 능력을 한번 볼까요? 소믈리에와 비견됩니다. 그죠? 외부 대상, 홍시 인식 능력이 뛰어난 거죠. 맛을 통해서. 다른 아이들도 동일하게 먹어봤는데 다른 아이들은 그 맛을 못 느낀 거죠. 자, 근데 왜 그것만이 아니라 이 외부 대상 홍시에 대한 기억 능력,
앞에서 이미 얘기했죠. 한번 언어와 비언어 기억 능력이라고 얘기를 했죠. 자, 언어적 기억과 비언어적 기억. 요 기억 능력이 바로 내면 인식 능력인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무언가를 경험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기억은 경험을 해야 기억을 할 수 있는데 경험한다고 해서 모든 걸 기억하는 건 아닙니다. 그죠? 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지금 인지가 이 사이에 있기 때문입니다. 경험을 했는데 기억을 못하는 이유가 중간에 인지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경험을 한다고 해서 다 인지를 하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를 경험한다고 해서 다 기억할 수 없는 이유가 이렇게 중간 과정에 인지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경험과 인지를 좀 더 상세히 살펴볼게요. 여기서 인지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 인지에 대한 내용을 좀 더 다르게 한번 살펴볼게요. 보아도 잘 보이지 않는다. 봐도 보이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쓴다는 것은 결국 뭔가를 본다는 건 관찰한다라는 건데 관찰을 해도 인지가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과 비슷하게 연결된 말이 있어요. 아는 것만 보인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아는 것은 기억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 기억 속에 있는 것만 주로 보인다, 안다 이런 얘기예요. 외부 대상에 대해서 감각적으로 안 보인다는 얘기가 아니라 보고 있어도 그 대상들은 대부분 복합적인 대상이기 때문에 그 복합적 대상의 일부만 인지되어 기억 속에 들어와 있는 것만 우리가 봐도 알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경험한다라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보거나 듣는 거나 이런 행위인데 봐도 잘 보이지 않는다. 즉 인지 어려움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외부 대상에 대해서도 이런데 내면 세계에 대해서 관찰을 할 경우에 얼마나 인지하기가 어렵겠습니까? 자, 한번 볼까요? 이 그림은 우리가 어릴 때 많이 하던 건데 두 그림이 다른 부분을 찾는 거예요. 10가지가 지금 다른 건데 한번 잠시 한 10초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겠습니까? 잘 보이는지. 쉽지가 않습니다. 이 그림은 그나마 단순해서 계속 쳐다보면은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초등학교 시절에 이런 것을 많이 했는데 볼까요 지금? 자, 10개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소나무에 이 크기가 다르죠. 그리고 여기는 새가 들어가 있고 이 부분 꼬리가 색깔이 다릅니다. 그리고 요거는 지금 이가 이 좌측에는 없는데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돌이 여기는 없고요. 이 사람의 목 부분의 모양이 다르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여기도 다르네요. 그 다음에 이 부분도 다르죠. 꼭지가 없고 여기 또 물 떨어지는 것도 없고 여기 요 좌측은 그 다음에 멍멍이가 바라보고 있죠. 자, 이 그림을 보면 우리가 관찰을 해도 다른 점을 보기가 되게 어렵다라는 거죠. 앞에서 인지는 분별과 판단 능력이라고 그랬는데 분별하는 능력, 판단은 다르다라는 것을 아는 거죠. 이처럼 봐도 잘 안 보인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감각적인 대상조차도 이렇게 잘 안 보이는데 내면 세계는 얼마나 잘 안 보이겠습니까? 자, 다시 돌아가서 경험, 이 경험을 관찰이라고 해도 좋아요. 경험했는데 인지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인지가 안 되면 당연히 기억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보면 왜 그런지 볼게요. 기억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저장과 인출이 함께 할 때 기억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저장한다는 것은 어떤 대상을 인지하는 거죠. 인지를 해야만이 저장을 할 수 있고 저장을 해야 인출이 가능한 거죠. 근데 저장이 돼도 인출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누군가가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기억이 안 났다가 얘기를 한참 듣다 보니까 어떤 실마리를 통해서 아, 맞아. 이제 기억이 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즉, 이 인지가 기억의 바탕이 되고 인지가 되어도 기억이 안 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다 인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보십시오. 저장과 인출에도 인지가 들어가 있고 인지 그 자체도 여기 보면은 저장과 인출이란 얘기가 나오죠.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마음 언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언어로 시작해서 기억, 이번에 인지로 넘어온 겁니다. 제가 그 메타인지 편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이 슬라이드를 보여드렸는데 그때 이 인지가 바탕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인지가 발달해야 기억 능력도 발달하는 겁니다. 인지가 발달하지 않으면 기억 능력이 발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위에 있는 언어 능력은 말할 것도 없고 판단 능력도 떨어지는 거죠. 치매가 오게 되면 인지 능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기억 능력 같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언어 능력도 떨어지고 판단 능력도 떨어지는 거죠. 자, 이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끝났는데요. 인지가 무엇인지에 대한 대략적인 것을 찾아봤습니다. 인지는 우리 삶의 정신적인 숨을 쉬는 것과 같다. 잊지 마십시오. 인지가 이만큼 중요한데 실제 교육 과정에서 수천 년 동안 인지 발달을 외부 세계에 대한 인지 발달 정도만 다뤘지 내면 세계에 대해서는 제대로 다룬 적이 없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놀랍다는 사실을 전하면서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슬라이드 전자메일로 보내주시고요. 감사합니다.